예, 지난주에 민주당에서 이종섭 특검법안을 발의한 바 있죠. 그리고 국회 고발장도 제출을 했는데요. 오늘은 국회 법사위 소속이신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모시고 다양한 정치 현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래간만입니다. 네, 진짜 오랜만입니다. 지역콕 했습니다. 지역콕. 예. 방콕이 아니라 지역콕, 성북콕, 예. 성북 각구에 지금 출마하셨는데요. 그나저나 의원님 때문에 난리가 났었어요.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SBS. 예. 네, 편상욱의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이 행정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이런 경우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내가 편상욱 앵커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 예. 말은 제가 했는데 왜 엉뚱한 행정지도를 편상욱 앵커가 받았나? 네, 편상욱 앵커하고 그 진행자뿐만 아니라 제작진들이 아마 그렇습니까? 징계받게 됩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예. 그날 뭐라 그랬냐면 예. 아니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논하는 때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잘할 것 같으냐, 대통령하고 관계에서 뭔가 쓴소리 바른소리 뭐 할 것 같으냐.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국민의힘에 나오신 분하고 네. 옥신각신 하던 거란 토론, 말이에요. 예. 그러다가 이제 아니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세간에서 말하듯이 호위무사가 아니라면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김건희 특검법. 그게 왜냐면 아니 그러면 뭐 거기서 김건희 여사님 특검법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김건희 씨 특검법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네. 이거 방송에서 많이 남들이 쓰던 용어예요. 맞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예. 뭐 M 어디도 예. 그렇고 예. K 어디도 그렇고 예. 다 다른 그렇죠. 기타 예. 예. 방송에서도 대부분 많이 예. 썼더라고요. 아니 의원님 얼마나 우픈 현실이 벌어졌냐면요. 의원님이 그렇게 돼서 이제 SBS가 행정지도 받은 다음에 각 방송사에 지침이 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패널이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하더라도 진행자는 아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고 말려라. 고쳐서 발언해라. 그래서 제가 가서 막 얘기하면 잠깐만요. 진행자가 우선 멈춤합니다. 잠깐만요. 김건희 여사 계속 김건희 여사 이렇게 고쳐주면서 방송을 근데 했습니다. 제가 정말 몰라서 그런데 이게 전 세계 유례가 없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거는 그냥 언론 문법이거든요. 김건희 특검법. 아니 우리가 양승태 사법농단이라고 하지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농단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그래서 법 원명이 뭐냐. 예, 원명. 예. 예. 그럼 대통령 배우자 예, 김건희 예.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에 대한 김건희의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법 이렇게 관한 특별검사 특혜 관한 뭐 법률. 특별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뭐 원문을 다 읽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저도 그래서 굉장히 황당하면서도 하여튼 그러니까요. 야 제가 근데 편상욱 앵커한테 미안하긴 한데 네. 그분도 유명해졌어요 그것 때문에 언론인으로서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네. 예, 맞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 저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행정지도 이후에 의원님께서 첫 출연하셨다는 거 편의점에. 제가 그래서 괜히 이제 방송에 나가면 네. 앵커들한테 피해 입힐까봐. 아닙니다. 그럴수록 적극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싸워주셔야 된다. 알겠습니다. 예, 그게 정치인의 역할이다. 이런 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자, 선거가 D-22. 예, 선거가 이제 정말 세 주, 석주 딱 남았습니다. 동네 분위기 어떻습니까? 이제 서서히 달아오기 시작하는데요. 네. 초반에는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죠. 며칠 전까지는 사실 분위기가 썩 좋지 않았습니다. 이 공천에 대한 여러 가지 후유증도 좀 있고요. 여러 이제 이후로 민주당에 대한 기대 이런 게 생각보다 저조하다 이런 네. 불안감 같은 게 많이 왔었는데 이 소위 런종섭 네. 그다음에 회칼 네. 수석 예, 칼상무. 예. 그런 이제 있으면서 예. 사실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어제 그저께 이렇게 분위기를 네. 보면 예. 이제 40대 50대는 원래 민주당 지지가 높았으니까 네. 30대들도 움직이기 시작하는구나라는 느낌이 이제 들어요. 예. 그래서 이게 분위기가 좀 좋아지는구나라고 하는 느낌 같은 게 옵니다. 예. 아니 사실 런종섭 사태는 너무 좀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의원님? 뭐 사실 그 MBC 기자가 유일하게 동승을 해서 호주까지 따라갔는데 이종섭 장관도 뛰고 그 이종섭 장관을 취재하기 위한 MBC 기자도 뛰고
그 지금 남의 나라 가가지고 예, 대사도 뛰고 기자도 뛰고 이게 뭐 하는 일이야? 기자분도 참 웬일입니까만 네. 호주 교민들은 도대체 그러니까요. 무슨 죄입니까? 그게? 예. 아 이게 저 국제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는데.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청와대 비서관을 해봤기 때문에 특히 민정비서관을 했기 때문에 인사검증 과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네. 저도 잘 아는 편인데 네. 특히 법사위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이 임명 과정에서 이 출국 금지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 게 변명이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네. 12월달에 내정할 때는 몰랐을 수 있어요. 왜? 이 출국 금지가 1월달에 됐다고 제가 보도를 예, 보니까 예, 그렇더라고요. 예, 예. 그러면 이제 당연히 12월에 내정된 게 맞으면 네. 몰랐을 수 있겠죠. 예. 그런데 2월이든 3월이든 어떤 3월 초에 임명을 할 때는 네. 인사검증을 공식적으로 거친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당연히 법무부에 있는 인사정보관리단이나 또 인사정보관리단을 거쳐서 대통령실에 네. 마지막 임명하기 전에는 외교부에서도 올리지만 네. 그 과정에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역할을 하잖아요. 예. 인사검증을 하고 예. 인사비서관실이나 법무비서관실에서 당연히 그것과 관련해서 최종 스크린을 하거든요. 네. 그 기본적인 게 범죄가 있는지 조회를 그렇죠. 하고 수사를 예. 당하고 있는지 조회를 하고 예. 그리고 혹시나 출국 금지나 이런 게 안 되어 있는지 뭐 등등등 아주 기본적인 것들은 확인을 합니다. 네. 그걸 안 한다면 인사검증 시스템이 아예 없거나 완전히 무력화되어 있다는 말밖에 안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몰랐다는 이야기는 예. 무능을 자인하는 거거나 예. 국정 시스템이 무너져 있다는 아이고야. 반증이거나 네. 아니면 거짓말이겠죠. 거짓말이다. 그런데 저는 이런 것도 처음 봅니다. 일단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번 사태를 야당, 공수처 그리고 일부 좌파 언론이 한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 출국 금지를 시킨 게 그 좌파의 공작이라는 뜻인가요? 어떻게 그러니까요. 되는 그러니까 건가요? 이게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어떤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출국 금지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수사를 당했기 네, 때문이고 예, 예. 수사 대상이라서 그렇죠. 그렇죠. 수사를 피의자고. 당했던 거는 최상병 건이 의혹이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예. 의혹이 이제 밝혀졌다면 예. 그러니까 몇 가지 핵심 의혹이 있잖아요. 네. 의혹이 밝혀졌다면은 이종섭 장관이 수사 대상이 됐을 리도 만무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문제는 최상병 건의 진실이 뭐냐를 밝히는 게 문제지 그걸 덮으려고 하니까 네. 이게 자꾸 거기가 연관돼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네. 당연히 그게 예. 그러면 따지고 보면 최상병의 의혹 그 자체가 그러면 좌파가 넣은 덫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네. 예. 아이고 그거는 글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말이 어쨌든, 지금 이게 되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따져보면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그 안양에서 거리 인사를 했었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최근 있었던 여러분이 실망하셨던 황상무 수석 문제라든가 이종섭 대사 문제 결국 오늘 다 해결이 됐다. 황상무 수석은 사퇴했고 이종섭 대사는 귀국한다. 다 해결이 된 겁니까? 꼬리 자르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황상무 수석만 해도 오늘 새벽에 6시 49분인가 네. 그냥 한 줄짜리 공지문이 떴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까 보도 보니까 예, 그렇더라고요. 예, 예. 보통 한 나라의 대통령 수석 비서관을 경질하거나 자진 사퇴를 하게 되면 네. 특히 자진 사퇴의 경우는 예. 본인이 나와서 사퇴 변을 말할 거 아니면 대변인이 국민들께 네.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어떤 사유로 경질이 됐다거나 사퇴를 했다라고 그리고 향후에는 어떻게 수습할 예정이다라고 보고를 드리는 게 상례고 네. 도의고 또 특히 최근에는 회칼 테러, 예. 회칼 수석 이렇게 사실 국민들로부터 그러니까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거 여론을 잠재우려는 목적이라면 더더욱 이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대통령실의 대변인이든 네. 뭐 비서실장이든 네. 나와서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서 국민들께 송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다. 네. 이 정도는 하는 게 기본 중에 기본이고 예. 좀 더 나가면 대통령이 본인이 이제 썼던 참모기 때문에 전언으로라도 대통령이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하면서 수용했다. 이런 어떤 의사를 밝히는 게 그동안의 네. 상례였어요. 보수 정부, 진보 정부 가리지 않고요. 맞습니다. 이건 보수 진보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태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공복으로서의 네. 최소한의 도리고 책임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없다는 거를 여실히 오히려 보여주는 증거가 아닐까 생각이 네. 들고 그래서 해결됐다? 그 말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매를 버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게 해결된 겁니까? 매를 벌고 있다. 네, 저는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이 매를 벌고 있는 거예요. 예. 오히려 더 정색하고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말을 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지적해야 되는 게 네. 여당의 대표로서는 당연하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화가 나 계신데 네. 잘못해서 스스로 그만두지만 사실상 경질인 건데 그리고 예. 본인도 그만두라고 한 거에 예. 가깝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그만두면서 좀 더 정중하게 국민들께 네. 사과를 하든 입장을 밝히면서 국민들 마음을 좀 안정을 시켜주고 네. 안심을 시켜줘라. 예.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여당 대표의 당연한 그렇죠. 입장 아닐까 싶은데 또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보니까 줄타기 예, 하고 하는 거 있다. 아니냐. 그래서 예. 나는 오히려 매를 버는 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명품백 사건 터졌을 때 사과하느냐 안 하느냐 이 프레임에 가뒀거든요. 명품백은. 근데 사실 이 명품백의 본질은 수사에서 처벌받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저희들도 그렇죠. 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저 이종섭 장관의 귀국이라는 프레임에 가두는 것 같아요. 이게 귀국이 아니라 이분도 수사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문제는 네. 공수처는 독립기관이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공수처를 만들 때 검찰이 워낙 권력에 굴종한다 네. 그래가지고 네. 만들어진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독립기관이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당연히 판단하고 수사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공수처가 왜 수사를 안 하느냐라고 대통령실이 이야기를 하고 예. 여당이 비판을 하는 것은 공수처 설립의 공수처 법을 네. 모르거나 무시하는 거예요. 아, 왜 수사기관에게 감나라 배나라를 합니까? 네. 공수처법 제3조에 보면은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리고 대통령실 참모들은 공수처에 대해서 그 어떤 지시나 혹은 뭐 자료 요구나 이런 걸 못하도록 이제 네, 딱 네.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공수처가 수사를 안 해서 그렇다 뭐 이런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 거는 공수처법 위반 소지도 그렇습니까?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는 공수처 수사를 그냥 알아서 합니다. 법의 취지로 네, 보면.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뭐 공수처가 뭐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공수처 오라고 할 때 오면 되는 거예요. 예. 가라고 하면 가면 되고. 예, 예. 근데 중요한 거는 공수처가 출국을 금지해 놓은 거를 해제하자고 하니까 반대했다는 거 아닙니까? 나가지 네. 말라고 그런 거예요. 예, 예. 아니 반박했습니다. 어제 정확하게 그렇죠. 공수처가 그런 그 적 공수처는 없다. 나가지 말라고 한 거란 예, 말이에요. 예. 근데 나갔잖아요. 예. 그거는 명백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 기관의 입장을 반대되게 한 거기 때문에 수사방해다. 뭐 수사 방해할 의도가 있었는지는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죠. 네.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사람들한테 인식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 이렇게 보이고 네. 그래서 저는 이종섭 장관이 지금 보니까 무슨 저 방산 관련 공관장 회의를 한다고 네. 25일. 며칠 안으로 뭐 예. 들어온다. 그래서 예. 귀국하니까 문제 없다라고 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것도 네. 택도 없는 소리예요. 예. 왜? 그거는 대사로 자기가 어쨌든 임명이 돼서 그 공관장 회의 멤버로 들어오는 예 국가 정책을 하는 데서 오라고 하니까 오는 거고 네. 수사하고는 상관이 거기 없죠. 와서 개인적으로 수사 받든 말든 그거는 그냥 개인 입장이잖아요. 네, 네. 공무로 오는 거란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사로서 공무로 오는 건데 그게 어떻게 해결된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문제 본질은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종섭이라는 피의자가 네.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출국을 했다는 사실. 네. 그리고 그 출국을 시킬 때 법무부가 출국 금지를 공수처에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줬다는 거. 네, 법무부가. 그죠? 네. 그리고 이 이종섭 장관이 핵심 피의자라는 여전한 사실. 네. 그 부분이란 말입니다. 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이제 귀국하니까 문제 없다. 무슨 문제가 없어요. 다음에 수사 일을 하기 위해서는 네. 국내에 언제든지 있어야 할지도 모른다. 네.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대사를 빨리 그만두고 국내에 와서 네. 수사를 기다리는 게 제가 볼 때는 도리다. 예. 두 번째는 예. 지난번 휴대폰 제출한 게 예. 장관 그만두고 새로 산 거라면서요. 그러니까요. 이게 옛날에 한동훈 장관 비밀번호 안 풀어준 거하고 똑같잖아요. 똑같은 거죠. 예. 증거인멸의 의도가 없으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네. 호주 가버리면서 그래. 내 제출했던 휴대폰이라는 게 깡통폰이라는 예. 거예요. 예. 그거를 증거인멸이다. 보통 검찰이 만약에 예. 어떤 피의자를 수사를 한다고 했을 때 저런 행태를 하면 검찰은 어떻게 나올까요? 구속하죠. 증거인멸하고 도주 우려가 있으면 100% 구속합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한동훈 검사께서 네. 전 검사께서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저걸 해결됐다고 말씀하신 것 자체가 네. 또 매를
버는 거다. 그러니까 이상한 프레임에 가둔다. 귀국과 사과 이렇게 두 가지 프레임으로 자꾸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하게 봐야 되는 것은 지금 아주 명료하게 잘 설명해 주신 이 수사와 관련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얼마 전에 장호진 안보실장이 네. SBS 출연을 했어요. 굉장히 황당하게 이야기를 했대요. 네, 그런데 말씀 주신 대로 네. 공수처법 3조 3항에 보면 대통령 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 보고나 자료 제출 요구, 지시, 의견 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 수행에 관여하는 일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법률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나와서 뭐 기본권을 침해했다, 왜 공수처가 출구문 해놓고 부르지도 않느냐, 수사를 하지 않은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오히려 역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안보실장이라서 법을 잘 모르셔서 그런 건지 네. 잘 모르겠지만 네. 이게 대통령실의 최고 참모라면 공수처법 정도는 한번 읽어보고 가셨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네. 공수처가 수사 안 한 게 문제다라고 하면 공수처 수사 내용을 알고 계시다는 뜻입니까? 내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그분한테. 예. 공수처가 어떤 수사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아시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공수처 수사를 안 하는 게 문제다. 네.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혹시 수사 보고를 받는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이거 하여튼 어떻게 그래서 얘기해야 되나? 저는 그분한테 예.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적어도 안보실장 정도 되면 아니 협조를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협조를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책임지고 하여튼 이종섭 대사는 수사에 아무런 차질이 없도록 책임지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네, 저는 태도지. 말씀이죠. 예, 예. 그런데 공수처 탓을 하면서 마치 자기들은 문제가 없고 공수처가 문제인 것처럼 네. 거꾸로 적반하장을 예.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런 태도가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아 이게 수사를 사실상 받기 싫구나. 수사가 겁나는구나. 혹은 뭐 수사를 안 받으려고 네. 저런 회피 행위를 하는구나. 이렇게 인식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오히려 나는 이 문제를 키우는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서 오히려. 문제를 무마시키는 게 아니고 네. 오히려 억세. 대통령실에서 스스로 문제를 키우고 있죠. 화를 키우고 있다. 확산하고 있다. 네, 국민들의 화도 돋구고 있고. 예, 그렇죠. 누가 보더라도 런종섭 사태는 이럴 때는 깔끔하게 죄송합니다. 그렇죠. 예. 네, 그렇게 나오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잘못이 있으면 잘못이 있는 부분을 과감하게 도려내야 네. 윤석열 정부 내에도 네. 자기도 일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이거 뭐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여당하고도 저렇게 갈등을 빚는데 네. 그 여당 후보들은 무슨 죄입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여당 후보들이 볼 때도 답답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어제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한 그 여당의 그 지역 그 수도권 후보들은 정말 절절하더라고요. 저도 그 약간 뉴스 봤는데 예. 보도 내용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예, 예. 멘트들이 쭉 있던데, 맞아요. 예, 거의 비명에 가깝게 이렇게 막 지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뭐 김학용 의원, 뭐 김경진 의원 다들 막 다 이래가지고 선거 못한다, 뭐 폭망한다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뭐 해결됐다는 식으로 무마를 하려고 네, 하시는 것 같은데 오히려 한동훈 네. 비대위원장도 저렇게 되면 후보들이 등 돌립니다. 후보들이. 아 당연하죠. 자기를 공천해놓고 자기를 책임져주지 않고 네, 자기들이 당선되는데 도움이 되는 일들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네. 당을 대표하시는 분이 예. 민심과 거꾸로 된 말씀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매를 번다 이제 그런 말씀 드렸던 건데요. 네, 그 이종섭 대사 도주건을 민주당은 윤석열 게이트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게 지난해 7월 30일 날 멀쩡하게 결제 다 해놓은 장관이 그 이튿날 7월 31일 오전 11시 45분 02800으로 시작되는 전화 한 통을 받고 바로 57분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연락을 해서 이첩 보류 지시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쭉 일련의 상황이 전개가 된 건데 그렇다면 누가 주인공이냐 이 사건에. 저도 매우 궁금합니다. 네. 제가 이제 국회 운영위에서 네. 관련해서 이제 그 당시 임기훈 국방비서관 네. 과 안보실장에게 질문을 하면서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그때 버벅대 가지고 네. 화제가 됐었지 맞아요. 않습니까? 근데 그게 그런 거예요. 그날 물어본 게 이거거든요. 7월 30일 당일 날 아침 11시경 안보실장과
참모들이 대통령과 회의하셨죠. 네. 했다잖아요. 네. 그리고 그 뒤에 대통령이 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를 하거나 뭔가 조치가 있었느냐? 그것과 관련해서는 뭐 저도 이제 둘러서도 물어봤죠. 다른 사람도 물어봤죠. 네네네네. 절대 아니다라고 여러 사람이 이제 답변을 네.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회의가 있고 나서 네. 말씀대로 네. 용산발 네, 전화가 저 국방부 장관한테 갔고 예. 그 뒤로 직후에 국방부 장관이 이첩 보류 지시를 네, 바로 그렇죠. 하잖아요. 예. 장관이 이첩 보류 지시를 바로 할 만큼 장관한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은 두 사람. 네. 안보실장 네. 그리고 대통령이겠죠. 안보실장, 대통령, 비서실장은 아닌가요? 왜냐하면 그 이제 11시에 회의에 참석한 사람. 회의의 참석자가 안보실장이었고 예. 그 업무가 예. 안보실장 소관이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예. 그때는 임종득 예. 차장은 예. 휴가 중이었기 때문에 예. 임기훈 비서관이 거기에 대신 예. 들어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안보실장 임기훈 비서관이 책임 라인이고 책임 라인이고. 거기서 전화를 한 것인지 예. 아니면 네. 뭐 직접 대통령이 하신 건지는 뭐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네. 이게 지금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로부터 모든 문제가 지금 파생되고 파생이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공수처가 수사하겠죠. 당연히 이제 고발이 되어 있고 압수수색도 국방부도 했고 하니까요. 네. 그건 뭐 차차 진실이 밝혀지겠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 발생하거나 그게 범죄 혐의가 있을 때가 네. 아니고 네. 권력은 늘 이거를 이후에 조작하거나 은폐하거나 권력을 통해서 그거를 눌러서 덮으려고 하거나 하는 네. 게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사실은. 그렇죠. 실제 가장 큰 문제는 어떤 일이 생긴 게 문제가 아니고 일은 생길 수 있어요. 예, 사고는 예. 생길 수 있고 그때 국민적 눈높이에 맞게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에 맞게 수습을 해나가면 되는 것이고 네.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아니하고 이거를 은폐하거나 조작하는 과정에서 권력이 작용하는 거 그게 권력 범죄거든요. 네. 그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가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이제 오히려 더 큰 문제로 지금 불거져 버린 네. 상태 같아요. 그래서 이종섭 특검법 이런 네.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이유도 네. 바로 이거는 특검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왜 권력이 관련되어 있는 은폐 혹은 조작 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네. 하는 이제 의혹 네. 이런 게 이제 있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네. 민주당에서는 아마 그것 때문에 고발을 하게 됐는데요. 네. 사실 그 고발장 접수하는 날 당일날 마침 11시에 법사위가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고발장 내용을 제가 직접 보고는 하지는 못하고 아, 예. 우리 법률위원장 김성원 의원하고 예, 예. 박주민 수석이 이제 네, 네. 준비를 한 거라서 저는 법사위원들이 다 가는 줄 알고 갔는데 그 3명 이제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하고 법사위를 그 갔는데 사진이 찍혔습니다. 그 사진 좀 그래서 봐야 되겠네. 저도 이제 어쨌든 이제 네. 고발하는 현장에 갔었는데요. 예. 이게 저는 눈덩이처럼 커질 거가 뻔합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의혹은 하루라도 빨리 해소하는 게 저는 나라를 위해서도 좋고 국민을 위해서도 좋고 심지어는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이렇게 의혹을 키우는 행위는 안 하시는 게 맞다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4월 4일 날 국회에 이제 최상병 특검법이 자동 부의가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표결을 하시게 될 거고, 그러면 이게 또 대통령에게 넘어갈 거고, 그러면 100%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것도 이제 선거의 악재가 될 거예요. 이제 그렇게 진행이 안 돼야 되겠죠. 네. 그런데 이제 4일 우리가 이제 의결하고 나면 아마 바로 거부권을 하실지 네. 뭐 선거 때까지는 갖고 계실지 뭐 알 수 없지만 네. 어쨌든 그게 중요한 이슈로 향후에도 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네. 이거는 사실은 그 젊은 꽃다운 나이에 우리 장병이 이제 사망하고 나서 그 군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수사 책임자가 지금도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또 여러 관련자들이 외압이 있었다고 증언을 하고 있는 네. 상황에서 한 젊은이의 죽음과 한 참군인의 그런 군인 정신이 네. 나라 애국 정신이 여기에 살아 있기 때문에 네. 저희들은 우리 국민들은 절대 이거는 잊을 수도 없고 네. 저는 포기하시지 않을 것이다. 네. 그래서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 방위를 위해서도
저는 이 진실은 꼭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진실은 침몰하지 않고 예.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시 같은 가사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 윤민석 작곡가는 정말 뛰어난 작곡가 같아요. 맞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작사 작곡. 하여튼 진짜 이런 이제 진실은 덮여질 수가 없어요. 언제든지 맞습니다. 다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권력 범죄를 밝히기 위해서는 이번 22대 국회의 야권의 의석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거부권 말씀하셨지만 네. 대통령이 벌써 거부권을 여러 차례 행사했는데 그것도 그냥 이런 특검법만 한 게 아니잖아요. 네. 노란봉투법이라든지 민생법안도 있습니다. 세월호법이라든지 네. 간호법이라든지 이런 아주 민생과 직결된 예. 양곡법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거를 이제 일방적으로 계속 거부권 행사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총선 결과가 이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정도로 네.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최근에. 네,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도 기대를 하게 되고요. 네. 다만 이제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욱 낮은 자세, 네. 정말 더욱 절절한 자세로 국민들과 이 문제는 함께 마음을 합쳐야 된다. 그게 우리 과제 같아요.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그 방금 전에 왔다 가신 강북을 그 다음에 이제 안산 갑구 이 두 지역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습니다. 이 문제가 판세에 큰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어느 정도는 여론에 이미 기반영이 된 측면이 이제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국민들께서 사실 이제 여러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공천 과정에서 불공정이 있었다고 저도 일부 불공정하다 이렇게 보이는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또 돌이켜 보면 우리 공천이라고 하는 게 늘 그런 논란이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선거를 일단 내일이 후보자 등록일이거든요. 네. 저도 드릴 말씀도 있지만 네. 지금은 심판할 때다. 네. 지금은 힘을 합칠 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평가는 우리도 뭐 마찬가지지만 국민들도 마음에 다 두고 계시기 때문에 네. 국민들과 함께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면에서 뭐 선거만 집중할 건 아니고 선거에 이기면 정말 네. 잘해야 된다. 네. 이 말씀을 거듭 드리고 싶고 다시 강조하지만 지금은 심판할 때입니다. 네. 지금은 심판할 때다. 조국 혁신당하고 같이 심판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국과 네.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예. 저도 개인적으로는 조국석 뭐 좋아하고 네. 잘 압니다만 국민이 선택할 문제다 네. 이렇게 보고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민주당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조국 현상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한다면 네. 이제 민주당이 스펙트럼이 좀 넓을 것 같으니까 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 공천 과정에서도 보니까 잡음도 있고 여러 세력이 좀 혼재돼 있는 것 같고 하니까 네, 네. 이게 자칫 약간 이렇게 좌우 흔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네. 국민들이 오히려 조국당이 윤석열 정부 검찰 공화국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는 또 그 역할이 있겠다는 네, 네. 이미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조금 더 네. 그쪽으로 끌려갈 수 있도록 네. 어찌 보면 하나의 견인차를 이제 좀 하나 이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저는 언뜻 그런 생각도 들었었어요. 그래서 네. 국민들이 생각하실 때 지역구는 민주당으로 몰고 네. 비례는 뭐 자기가 좋아하는데 찍되 예. 어쨌든 조국을 찍겠다는 사람들은 아마 그런 심정이지 않을까라는 저도 이제 유권자들 많이 만나니까 네네. 그런 심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민주당 당원이고 또 민주당을 책임 있게 이끌어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네. 더더욱 그러하지만 민주당이 정말 더 기대만큼 할 테니까 민주당 잘하겠다 네. 도와달라 예.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이제 국회의장하고 이제 상임위 배분 때문에 일당이 반드시 돼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과반 예. 이거나 아니면 이제 일당에서 나오게 돼 있으니까 예. 그러면 뭐 제 생각에는 정 만약에 진짜 그런 상황이 온다면 교섭단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합당 안 하더라도 네. 국회에는 교섭단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예. 공동교섭단체 구성. 그래서 그게 예전에 왜 노회찬 의원 있을 때 평화와 뭐죠? 민생과 정의? 평화와 뭐 하여튼 뭐 그랬던 것 네, 같아요. 그래가지고 네, 네. 박지원, 노회찬 네, 이렇게 노회찬. 순번제로 예, 아마 예. 같이 원내대표도 했어요. 하셨던 예.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그런 제도도 있으니까 뭐 그런 경우가 된다면 혹시 모르죠. 뭐 그런 네, 고민도 예. 해볼 수는 있는데 예.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서 예. 일당이 돼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오늘 이재명 대표도 예. 서울 지역 선대위 출범식 하면서 첫 번째 그리고 끝에도 강조한 게 결국 우리가 일당이 돼야 되고 그게 가장 중요한 목표다. 이걸 누차 강조했습니다. 네. 얼마 전에 그 시사인 유튜브에 출연했던 그 박지원 전 원장이 명예당원 얘기를 해가지고 그 당직 3개월 정지인가 징계받았다는 거예요. 아, 오늘 그랬나요? 아침에. 예, 오늘 아침에 아, 징계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뭐 그 서용주 부대변인이 이제 확인을 해주었는데 저도 농담으로 하셨나? 그냥 한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예, 그거 좀- 이중 당적은 예. 안 되니까 그렇죠. 명예당원 좋죠 뭐 이렇게 노인이 하신 건데 이거 징계를 그리고 정청래 최고위원이 세게 문제를 삼았어요. 문모닝이냐.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냥 웃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아. 그만큼 이제 데이터로도 나오지만 네, 절박하다. 예, 조국 혁신당의 기세가 심상치 않은 게 사실이고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 특히 지도부 입장에서는 네. 당연히 저는 어느 정도의 구심력 이걸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네. 근데 네. 제가 징계는 몰랐네요. 그러니까요. 예. 하여튼 민주당은 또 민주당의 길이 있고 또 조국혁신당은 조국혁신당의 길이 있고 저는 양당 나란히 포함- 가면서 네. 뭐 필요하다면 결과는 모르죠. 그러니까 네, 국민들이 네. 선택해 주실 텐데 네. 결과가 나오면 저는 당연히 저는 뜻이 뭐 다르지 않은 거라고 보고 네. 우리가 비례연합을 하고 있는 다른 그렇죠. 예를 들면 정치 세력들. 합쳐져 있는 예를 들어서 뭐 뭡니까? 새진보연합, 예, 뭐 그런 진보당, 당들도 뭐 시민사회. 저희들하고 다르지는 않잖아요. 예, 크게 예, 보면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협력할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어쩌면 22대 국회에서 새로운 연합 정치의 모델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선거운동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30분 이상은 안 된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게 더불어민주당과 우리 민주세력이 압승일 겁니다. 지금은 투표 안 하실 분들을 투표장으로 나오게 하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의 마음을 얻는 거 저부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부 콕 하고요. 네. 더 많은 분들과 대화하고 더 많은 분들과 마음을 나누고 저 스스로도 더 많은 분들을 닮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성북콕 예, 김영배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